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자칭 연금 박사라고 이제 하는 이분의 영상을 보고요. 제가 몇 가지 느끼는 게 있어서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는 그 국민연금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. 두 번째는 이 주택연금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투자와 연금이 좀 개념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. 그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퇴직연금이랑 IRP랑 연금저축의 투자인데요. 이건 제가 워낙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스킵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. 국민연금은 이거 매월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가는 건데 이거 뭐 공부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요. 이게 내가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나중에 연금의 이 수령액이 꽤 차이가 날 것 같아요. 이 수령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보험료 가입 기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보험료를 얼마나 오래 냈냐, 이 기간이 가장 중요해요.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10년 동안 이 보험료를 매월 40만 원씩 낸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월 10만 원밖에 보험료 내지 않았어. 하지만 얘는 40년을 낸 거죠. 그러면 이 둘은 낸 보험료의 총합은 똑같거든요. 근데 나중에 이 수령액을 비교하면은 이 40년 낸 분이 몇 배나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돼요. 왜냐하면 이게 가입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입 기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.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한 많이 길게 내는 게 이 보험의 핵심인데, 이게 추가 납입이란 기능이 있어요.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 40년 동안 다 낸 게 아니고 중간에 한 10년의 공백이 있어, 못 냈던. 근데 이걸 나중에 한 번에 다시 낼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진짜 거의 그 사기에 가까운 재테크 효과가 있는데요. 그 기사에 나오는 어떤 여성분은 이 50세이신데 20년 동안 과거에 보험을 못 낸 거예요. 근데 은퇴하기 전에 이 20년치 보험료를 한 번에 이 추가 납입한 거죠. 그래서 1억 원 정도를 냈는데, 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원래는 35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 118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. 이 1억 추납으로 인해서. 그럼 이분이 만약에 60세부터 받아서 여성의 평균 수명인 86세까지 사신다고 하면은 1억 원을 더 내서 받는 연금액은 2억 6천만 원이 되거든요. 만약에 의학의 발달로 100살까지 사신다 그러면은 4억이 넘게 더 받아가세요. 그럼 수익률로 하면은 260%, 400%가 넘잖아요. 이게 추가 납입의 파워가 이만큼 엄청난 거예요. 그 과거에 이 추납 기준이 그냥 예전에 한 번만 연금 보험을 내면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의 일부 부자들이 이 자녀가 이제 만 18세가 되면 가입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, 이게 딱 고3이에요. 고3 때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주는 거죠. 한 번 내주고 자녀가 이제 뭐 한 10년쯤 뒤에 이제 진짜 취업하게 되면 그때 가입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10년치 이 못 냈던 보험료를 한 번에 추납해 줘요. 그러면은 이 자녀는 갑자기 10년이라는 이 가입 기간이 생긴 거예요. 그럼 이런 걸 해주지 못하는 일반 흑수저 자녀들에 비하면은 10년이나 더 유리하게 먼저 시작하게 되는 거죠. 또 국민연금의 기능 중에는 최대 이제 5년까지 해서요. 좀 미리 연금을 땡겨 받을 수도 있고요. 혹은 좀 연기해서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데요. 땡겨 받으면 연금이 30% 삭감되고요. 연기하면은 연금이 36%까지 증액이 돼요. 쉽게 예를 들면은 만 60세부터 연금을 이제 매월 1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있는데, 이분이 난 55세부터 좀 빨리 받을래라고 하면은 연금이 70만 원으로 줄겠죠. 반대로 나는 65세부터 좀 늦게 받아도 괜찮아 하면은 연금이 136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더 유리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, 이 연금 박사는 이 80세가 기준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80세보다 더 오래 살 그 자신이 있으면은 연장 신청해서 이렇게 좀 연장된 금액으로 받고, 그게 아니라면은 뭐 제 나이 때 받거나 아니면 뭐 땡겨 받거나 하는 거죠. 뭐 누가 확실히 자신할 수는 없겠죠. 제가 이 국민연금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. 이게 이런 내용을 좀 잘 알고요. 그리고 여유가 있는 이런 부자들과 그렇지 못한 그런 일반 서민들 사이에 이 국민연금 자산의 그 격차도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이런 여유 있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좀 재테크성 이런 국민연금 가입도 나중에 결국은 이 후세대들이 세금으로 결국 충당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솔직히 돈 많은 부자들이 건강 관리도 더 잘 받고요.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더 오래 사시거든요.
그럼 그만큼 연금도 더 많이 받아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연금이 이게 좀 세대 간에 이 폰지 사기 아니야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거 사실이거든요. 근데 이게 세대를 넘어서 이게 계층 간에도 좀 폰지 사기가 되는 게 아닌지 약간 우려되기도 했어요. 이 국민연금의 미래는 사실상 굉장히 어둡죠. 근데 뭐 제가 이거를 개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보험료는 계속 저는 납부하고요. 앞으로도 납부 최소로 해서 좀 하려고 해요. 저희 세대는 지금 세대만큼의 어떤 연금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. 하지만 노후 준비에 어떻게 최소의 좀 보루라 생각하고요. 일단 최소 보험료로 납부는 좀 계속 하려고 합니다. 어쨌든 핵심은 최대한 좀 길게 그리고 이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중간에 이제 공백이 있었다고 해도요.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추가 납입해서 살릴 수 있다. 그리고 연금 받는 시기를 5년 연장을 하게 되면요. 그러면 최대 36% 증가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.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이 주택연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. 이거 말 그대로 이 주택을 정부에 담보로 해서요. 이 노후에 연금을 받는 거예요. 나중에 내가 죽으면 이 주택은 이제 정부로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당장 뭐 내 노후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뭐 4억 집을 가진 사람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평생 한 84만 원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가격에 비하면 생각보다 돈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이 권리가 포함되기 때문이에요. 즉, 연금으로 생활비만 충당하는 게 아니고요. 플러스 이 주거비도 같이 충당할 수 있는 거죠. 우리나라는 그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죠.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자녀한테 그 집 한 채는 유산으로 물려줘야지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이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이 집을 물려받는 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또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부모나 자녀나 다 이 주택연금 신청하는 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. 근데 저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흑수저들에게는 이 주택연금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에요. 저는 사실 그 지금 어머님의 어떤 그런 주거비랑 그리고 이 생활비를 매달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소득이 있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과연 계속 지원해 드릴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답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주택연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지금 어머님이 살고 계신 이 전세금에서 제가 조금만 좀 보태드리면은 이게 서울에 정말 그냥 조그만 작은 빌라 하나 정도 살 수 있어요. 이 빌라는 가격이 싸거든요. 그럼 이거를 만약에 주택연금으로 신청하면은 여기서 사시면은 이제 주거도 해결되죠. 플러스 이제 그 주택연금 받으시면 생활비도 충당이 되잖아요. 여기에 뭐 작은 국민연금 받으시는 거 조금이랑 이제 나중에 더 나이 드시면 기초연금도 나오시니까 이렇게 하면 좀 생활이 내가 지원을 안 해드려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자녀가 부모한테 직접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거는 이거 100% 한계가 있어요. 자녀도 나이 들면 자기 가족이나 노후 챙겨야 되잖아요. 근데 이 주택연금이나 그리고 이 국민연금 그리고 이 기초연금 이런 연금은요. 이게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종신토록 돈이 나오거든요. 이게 이 연금의 가장 큰 장점 같아요. 그래서 저처럼 좀 슬프지만 흑수저라 이 부모님의 이 노후를 좀 케어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라면은 첫 번째로는 앞서 말한 국민연금 꼭 챙겨야 돼요. 이 부모님 세대 특히 50세 이상은 국민연금이 정말 좋은 상품이거든요. 특히 과거에 못 냈던 게 있다면은 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지 꼭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주택연금도 좀 활용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주택연금은 그 만약에 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요, 이 연금을 받고 있으면은 연금액의 변동은 없어요. 나중에 혹시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이 차액은 나중에 자녀에게 다시 돌려주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영상 속 박사는 이 주택연금 꿀팁으로 지방이나 아니 혹시 외곽에 사시는 이쪽에 집 가진 분들은 꼭 주택연금 신청하라고 좀 권유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걸 당장이 아니고 이 수십 년 뒤를 보면은 이런 외곽이나 이 지방의 집들은요 아마 팔리지가 않을 거예요. 팔리지도 않는데 이 세금이나 이제 유지비, 관리비 이런 거는 계속 들어가니까 이거 진짜 그 골칫덩이가 되는 거거든요.
근데 이거를 일찍부터 만약에 주택연금 신청하면은 계속 연금 받으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이제 이 골칫덩이가 됐을 때 정부가 알아서 처분해 주는 거 아니에요? 물론 뭐 정부가 처분한다기보다는 이 손실을 그냥 전부 주택기금이 떠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또 이 주택연금이나 이 국민연금이나 이런 걸 잘 알고요. 좀 활용하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이 적자가 많이 생길 거예요, 이쪽에. 그러면 이제 후세대가 결국은 세금으로 메꿔줘야 돼요. 그래서 좀 이런 걸 생각하면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죠.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투자와요. 그리고 이 연금은 개념이 달라요. 투자는 이 말 그대로 이 수익을 많이 내서 이 돈을 잘 그 불리는 데 있거든요. 이게 목적인 반면에 연금은 일 잘 불린 내 돈을 잘 이 쓰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. 즉 연금은 소비죠, 소비. 예전에 그 은퇴자금 계산하는 영상에서 이제 1년치 이 생활비에서 여기에 이제 25배를 곱하면 이 돈을 모으면 이걸 연 4% 이제 수익만 내면은 이 수익만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. 그럼 원금은 어떻게 하냐?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. 내가 원금을 뭐 누구한테 주고 갈 거 아니면은 이 수익만으로 살 게 아니고요. 이 원금도 어느 정도는 뺏을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해요.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런지 이거 자녀한테 뭔가 물려주고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주변 사람들도 이런 분이 많아요. 굳이 왜 내가 물려주고 가냐? 내가 번 돈은 다 이제 쓰고 가야 된다고. 그런 의미에서는 꼭 이자나 이 수익만으로 생활한다기보다는 이 원금을 조금씩 뺏쓰는 것도 방법이에요. 근데 이게 약간 좀 불안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100세까지 산다 계산해서 여기에 맞춰서 수익이랑 원금을 다 빼서 다 썼어요. 그래서 0이 됐어. 근데 내가 120살까지 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20년은 진짜 이 쪼절 붓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죠. 너무 오래 사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. 말 그대로 뭐 구글이 500세까지 사는 이 프로젝트 성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당장은 이 수익성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요. 이 연금 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얘는 뭐 죽을 때까지 어쨌든 계속 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. 이 종신형 연금은. 그래서 퇴직연금이랑 그리고 이 IRP랑 그리고 연금저축도 얘도 좋은 연금 자산이긴 한데 이게 그 증권사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 종신형 연금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. 증권사는. 영상에 나오는 이분은 이 젊은 시절에는 이때는 증권사에서 공격적으로 자산을 투자하고 이 불려서 나중에 이제 노후 은퇴 후에는 이 증권사에서 불린 돈을 생명보험사로 옮겨서 여기서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을 받으라는 거죠. 이게 진짜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얘도 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. 찾아보니 이분이 이 그 보험사 그 GA라고 하죠. 이쪽 대표분이시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얘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보험사 중에 이제 변액연금이라고 이런 연금 상품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뭐 10년 이상 유지 시 뭐 세금에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비과세 상품이 있는데 얘도 좀 추천을 하셨는데 이게 그 보통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면요. 이게 수수료가 진짜 너무 세거든요. 거의 뭐 10에서 15%가 수수료로 떼니까 이거 떼고 나면 좀 메리트가 좀 너무 떨어져요. 근데 이게 그 다이렉트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리고 매월 이렇게 보험 적립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10년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? 이게 유지가 쉽지가 않아요. 수수료도 높고 다이렉트 가니까 일시납 상품이 있어요. 얘는 유지도 좀 부담이 덜하고 이 수수료도 훨씬 낮거든요. 그래서 일시납 1억 원까지는 비과세긴 한데요. 제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물론 근데 그 우선순위 있잖아요. 우선순위는 퇴직연금 그리고 IRP 계좌 그리고 이 연금저축을 잘 굴리는 거예요. 1%를 방치하지 않고. 그래서 이거를 다 한도까지 하시고 더 여력이 되시는 분은 뭐 이런 걸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제대로 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부터 일단 잘 챙기자. 결과적으로 이 투자와 그리고 이 연금은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. 투자는 자산을 잘 불리고요. 이 불린 자산을 연금으로 잘 쓰는 거죠. 그래서 이 투자 연금 사이에 적절한 자산 배분, 분산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저는 나중에 미래에 이제 노후에 국민연금 당연히 받겠죠. 그리고 저는 조그만 빌라 하나 살 건데요. 그걸로 이제 주택연금도 받을 거예요. 그리고 당연히 뭐 전 퇴직연금이 없지만 뭐 퇴직연금 있으신 분 퇴직연금 그리고
IRP 계좌, 그리고 연금저축. 이것도 다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운용해서 연금으로 받을 거고요. 그리고 저의 메인 자산 주식도 이제 배당을 받겠죠. 근데 여기 플러스해서 배당만이 아니고요. 이 주식에 이 일부를 원금을 좀 잘 매도해서요. 잘 빼서 쓸 수 있는 이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. 이 모든 거 국민연금, 주택연금, 퇴직연금, IRP 계좌, 연금저축, 그 주식 배당과 주식 원금까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빼서 쓸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. 즉 투자로 이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. 나중에 이 모아놓은 자산을 잘 쓸 수 있는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투자도 예술이지만 잘 쓰는 것도 더 예술이겠죠. 세 줄 요약하면요. 일단 그 국민연금은 최대한 이제 길게 그리고 오랫동안 납부하는 게 중요하고요. 이 추납 활용 꼭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실형 시기 연장하면은 36% 증액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두 번째로 이제 주택연금은 이거는 주거와 생활비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전 좋은 플랜이라고 봐요. 특히 당장 지금 우리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상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로 투자와 그리고 연금은 개념이 달라요. 그래서 둘 다 중요하죠. 적절히 좀 분산해서요. 나중에 이 잘 모아놓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만들려고 노력할게요.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